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게임 스코어 1대1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온 가운데 이제 3기분으로 출발해야죠. 그렇죠. 네. 진짜 예. 경기력도 1세트 KT가 정말 잘했고 2세트 리브센버이 잘했고 누가 그렇죠. 이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내용 역시도 이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그림 보여주고 이번에는 이쪽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팽팽한 상황에서 뱀픽 싸움이 정말 또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기를 네. 이 멋진 경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결승전까지 저희가 네. LCK 챌린저스 리그 취어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CK 챌린저스 리그 인스타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요게 이제 취어풀 저희가 이벤트예요.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예, 요렇게 이 경기 안내 카탈로그와요. 그리고 비록 경기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 느낌을 여러분 좀 가지실 수 있게 티켓도 드리고, 그렇죠. 이 경기에 나서는 팀들의 선수들 카드, 포토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드리면 좀 약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벤트란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챌린저스 리그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고가의 키보드 3분께 드리고요. 와. 키보드요? 그렇죠. 마우스 4분께 드리고요. 4명이요, 마우스. 키보드와 마우스패드 업어서 4분께 드립니다. 와. 네. LCK 레전드 MD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LCK 레전드 MD 상품 제가 사실 써봤어요. 네. 있어서. 근데 이게 정말 비싸고 좋은 와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체리사, 유명한 체리사 있잖아요. 오호. 체리사의 그런 기술을 접목한 오. 키보드. 네. 예. 와, 진짜 그 키감이 남다르더라고요. 비싸요. 네. 비싸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보면서 이 카드도 받아가고 상품 받아가면 여러분들 기분 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협곡에서 그 플레이를 이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한다면은 티어 상승 보장합니다. 나만 없어요. 나만 없어요. 다 줘야 돼서 그래요. 캐스파 여러분, 라이언 여러분, 나만 없어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죠. 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게임 스코어 1대1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세 번째 게임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저는 양 팀의 정글러들이 어떤 픽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글 개입을 통해서 라이너가 한번 게임이 풀렸을 때 그로 인해 얻는 스노우볼 효과가 굉장했거든요. 그렇죠. 한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플레이가 나오는 쪽에서 이득을 보는 장면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통 맡는 게 정글러잖아요. 그래서 네. 정글러들의 그 역할이 그리고 챔피언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니달리 벤, 이렐리아 벤, 레넥톤 벤. 또 시즈다 보니까 이게 리신 살리면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리신, 르블랑, 루시안을 벤하고 와, 신드라를 선픽으로 가져가는 리브 샌드박스예요. 그렇죠. 미드 원딜 둘 다 쓸 수 있고 어디 갈지 모른다. 네. 그리고 요즘 블루 진영 1픽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다, 이거 잡으면 이긴다라는 챔피언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신드라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설진 굿즈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 스티커에 보면요, 무빙진 스티커도 있고 고수진, 이서행 요런 4,000 어시스트 요런 스티커가 있어요. 요거 한번 기회되면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빙진이 형 얼굴이 들어간 부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다트판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지 마요. 자, 트런들과 레오나를 가져갔고 앞에 스레시를 꽂힙니다.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 이런 게 필요했어요. 사실 바텀 쪽에서 나 아펠 못 써, 뭐 쓰레쉬 못 써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뱀픽을 단순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레오나 나왔으니까 쓰레쉬 가져가면서 라인전 강하게 이것도 다들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경기에서 아펠리우스의 좋은 캐리력도 보여줬었던 아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믿고 리브 샌드박스가 뽑은 것 같고요. KT 롤스터 같은 경우에는 트런드를 이용한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바루스의 포킹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이스 리브 샌드박스가 꼭 잘라야 할 것 같거든요. 쓰레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이니시를 걸 만한 수단은 적은 상태예요. 근데 KT가 여기서
아카미를 배냈기 때문에 제이스가 등장해 버리게 되면은 진짜 사이드에서도 못 맞고 본대 쪽에서도 못 맞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 자, 과연 제이스벤. 이러면은 탑을 막픽으로 가면은 KT가 조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많이 잘라놨죠? 아칼리? 빅라의 아칼리? 오! 아칼리 정말 시대를 풍미하는 버전을 풍미하는 네.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좀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너프 후에 조금 약간 아칼리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이 많았었는데 네. 원래 이제 AP 메이지를 상대로 스킬을 피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무난하게 성장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은 여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캐넨. 와, 이러면서 광역딜이다 보니까 아칼리가 연막에서 숨는 것을 캐넨이 좀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AP가 좀 많다 싶으니까 자르반까지 섞어주는 움직임. 리브 샌드박스 뱀픽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바로스는 생존기가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르반이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 파괴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아칼리가 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긴 합니다. 그래도 미드일 확률이 높죠. 갑자기 오른. 자, 캐넨 대 오른. 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린이 수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봉풀주를 통해서 한번 킬각을 잡아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캐넨이 어쨌든 주도권을 잡는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범현 해설이 이거 KT가 마지막 픽으로 가면 탑에서 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네. 요 오른 몇 점 정도 주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캐슬 선수가 팀에서 맡는 역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탑라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좀 데미지를 넣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도 캐넨 상대로 지금 탑밴이 워낙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을 가져온 것 같고 조합 자체가 트런들 오른 앞라인은 든든합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아칼리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KT의 경기력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슬 선수도 솔로킬을 굉장히 많이 내는 탑 라이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한 한타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고 빅나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미드 쪽에서 어쨌든 아칼리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할 때 너무 밀리게 되면은 자르반이 그냥 바텀 다이브 이런 거 수시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권 잡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리브 샌드박스가 3라인의 주도권이 다 중간 이상을 넘어가는 픽들로 구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상황이 KT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과연 아펠리오스 쓰레쉬로 강력하게 바텀 라인을 굳혔지만 상대는 연비좌예요. 바텀에서의 주도권을 또 역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경기 속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오신 것을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내년 생선까지 파란색 블루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 빨간색 레드 진영이 KT 롤스터입니다. 바텀 쪽에서 와드 설치하러 오는 친구를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움직임이 살짝 있었죠. 보통 이제 조합을 봤을 때 초반을 이끌어가는 챔피언이 있고 중반을 이끌어가는 챔피언들이 있고 후반을 이끌어가는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네. KT의 상체 3명을 봤을 때 초반에 뭔가 따로 못 법 같은 느낌? 네, 조금 약간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그 상체에서의 이득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KT는 바루스 하이브리드 선수가 어쨌든 그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가 보죠. 아무래도 이게 정상적인 구도로 가면은 라인 주권이 다 힘들다 보니까 변수를 한번 둡니다. 자, 아무도 없어요. 자르반이 블루 출발을 예상하고 레드 먼저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상대 레드죠. 그렇죠. KT로서. 이거 상대의 의중을 몰라서 그냥 라인 밀려다가 뒤쪽으로 한번 트런들이 갱오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인랩을 무조건 찍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근거리 미니언을 하나 처치해놨죠. 이게 정글러의 성향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게 만약에 리신 같은 픽이었으면은 좀 날카롭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을 안 밀었을 거예요. 하지만 트런들이 좀 뚜벅이다 보니까 랜턴으로 한번 회피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 바텀 듀오가 오는 위치를 봤을 때 우리 레드를 시작을 했다라는 걸 시즈 선수가 바로 알고 상대 쪽으로 들어가준 모습도 정말 좋습니다.
탑은 오른이 탈진을 들었죠. 공풀주 시작으로 이제 탈진을 들고 예. 나중에 전멸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네. 자, 서로 지금 상대 정글러의 동선은 살짝 놓쳤기 때문에 방향만 보고 예측하고 상대 레드들을 뺏어서 교환했습니다. 보니 선수 입장에서는 자르반이 깃발 창으로 넘어오는 거를 못 봤었기 때문에 네. 동선이 살짝 낭비가 됐습니다. 오! 사용 성공 걸고 네. 제대로 끌었죠? 근데 오히려 네, 딜견 잘 들어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자, 조금 더 딜교환에서 때린 쪽은 리브 샌드박스지만 KT가 나눠서 맞으면서 예. 또 바루스가 포션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줄 겁니다. 와, 스펠을 한번 아껴놨기 때문에 다음 턴 딜교환에 세게 들어가면은 KT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 사이로 딱 사용 성공 거는 게 걸린 사람도 놀라고 네. 보는 사람도 놀라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한 번씩 끌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또 붙거든요. 그렇죠. 좋은 딜교환이 나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왼쪽 무빙이 잘 먹히는 날이 있고 오른쪽 무빙이 잘 먹히는 날이 있거든요. 이런 약간 서로 간의 심리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게 또 이렇게 그랩 친구들 간의 대결이죠. 뭐 선수들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수진 해설이 아직도 오, 이거 바터. 쓰레쉬가 조금 앞에 있었죠. 사실 뒤쪽에서 랜턴을 자, 기다렸어야 보니가 했는데 아, 깔아주면서 일단 쓰레쉬를 먼저 끊어내면서 파벌을 만들어내는 KT 롤스터. 라인이 애매하게 걸쳐있는 상황이라 리브 샌드박스가 미는 라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 입장에서는 갱킹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저런 부분에서 원래 이제 쓰레쉬가 아펠리우스를 먼저 앞에 보내놓고 뒤에서 랜턴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레오나 상대다 보니까 막아주려다가 죽은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정글러가 반반 갈랐기 때문에 오는 갱킹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레벨 선수가 전멸을 통해서 쓰레쉬에게 먼저 큐스킬을 넣고 천공의 검을 나중에 날렸던 게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약간 의외성도 있는 것이 트런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이 트런들의 날인 것인지 갱킹 성공률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게 트런들로 이제 챌린저스 리그에서 갱킹으로 많이 이득을 봤던 게 마지막으로 따지면 이제 T1 모글리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바텀을 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약간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보니 선수 그리고 시즈 선수도 트런들로 갱킹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글러들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순간이동 썼는데 바로 이거 잡히면 레오나? 이거 레오나 진짜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시즈 빅나? 턴 아칼리가 남았어요! 급하게 이거 연막 들어가면서 어, 자, 그렇죠. 커버가 빠르긴 한데 빅나가 이거 데미지가 전멸 살짝 쓰고 애매하죠? 자, 천공의 검이 빗나가면서 싸움은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가 첫 발에 들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필킬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네. 확실히 양팀 정글 서폿이 맵을 넓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아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KT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했었고, 리브 샌드박스는 상대 아칼리를 도와주러 올 걸 알았던 것처럼 네. 먼저 가서 시도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멸이 빠진 건 빅나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드 쪽에서 CS 받아먹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저는 KT의 초반 인베이드부터 설계가 너무 좋았다고 느껴졌던 거는 라인을 정상적으로 섰을 때는 서로 다 밀리면서 정글 입장에서 할 게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텀 쪽에서 킬을 하나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인베이드를 통해서 주도권을 이렇게 잡아주기 위한 설계를 한 것도 그렇고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텀 쪽에서는 바로스 레오나가 이제 라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전령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KT 바텀 듀오가 라인 관리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KT가 먼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타프를 한 번 더 찌르려고. 케넨이 이 스킬을 사용해서 이동기가 빠져있을 때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잘 안 당해주죠? 그렇죠. 규배 선수가 또 노련하다 보니까. 규배 선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라인전이라서 과감하게 앞에 가서 때린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 상대 정글을 잘 생각해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 KT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텀 쪽일 것 같아요.
어쨌든 쓰레쉬가 전멸이 없는 턴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쉬가 제가 볼 때는 위치가 계속 조금 더 앞에 있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미드도 이제 아칼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느낌이 들죠. CS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드라가 이걸 다 받아먹으면 유리 많긴 하겠지만은 아칼리가 이 정도면 정말 잘 챙겨갔습니다. 네. 바텀 쪽에서 상대방이 슬로우 푸시하는 동안에 바루스의 포킹을 좀 많이 맞다 보니까 쓰레쉬가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레오나도 상대 지금 서포터 집 갔으니까 바로 한번 전령 뛰어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수싸움 하고 있을 거예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나쁜 거는 신드라의 만화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전령 싸움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만화 소모량의 버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만큼 리그에서 치열하게 딜교환 스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헤르메스를 먼저 가다 보니까 갱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을 써놨죠. 금방 풀렸습니다. 강인학 때문에요. KT는 이제 신드라가 집 가는 타이밍을 아니까 과감하게 치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리브 샌드박스는 신드라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예. 반대쪽으로 빠르게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안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바루스 때문에 좁은 길 통과하다가 워낙 많이 맞을 거기 때문에. 근데 교배의 움직임이 이거 한번 걸어볼 각을 보나요? 그렇죠. 쓰레쉬가 랜턴으로 신드라를 조금 끌고 온 모습이고 그래도 시간은 벌었어 일단. 신드라가 왔고요. 시간 살짝 벌었고 대장장이 쪽은 대장장이 시대 부르 와저 너무 빗나갔고요. 근데 케넨이 전멸이 없다 보니까 진입이 좀 약해요. 그렇죠. 시즈 캐슬도 체력이 아슬아슬하고 네. 자 서로 지금 딜교환은 치열하게 했으나 전령 누가 가져가죠? 전령 싸움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거 리브 샌드박스가 받을 수 있나요? 정글 리브 위치? 샌드박스 눈 강타. 이 와중에 전령 누가 힐해줬죠? 다 찾고 그러면 라인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아무도 못 먹었어요. 아무도 못 가져갔습니다. 와, 그래서 기둥을 통해서 캐넨의 전멸을 한번 빼놓은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캐넨의 전멸을 희생시키면서 전령이 초기화됐다 보니까 그냥 쌤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궁극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궁극기의 의존도가 조금 더 높은 건 사실 아칼리거든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과감하게 전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탑 주도권도 있는 걸로요. 네. 자 리브 샌드박스가 한 타이밍 쉬었다가 전령을 챙기고 있고 KT 로스터는 드래곤 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어쨌든 광역기가 서로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다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드라 같은 경우는 전멸이 없기 때문에 트런들이 와서 기둥을 살짝 잘 쓰면은 아칼리가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각이 나오다 보니까 톨랜드 선수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KT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나 선수가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은 게 미니언이랑 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미니언 앞쪽에 서 있으면서 신드라의 부채를 계속 피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라인전 주도권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게 힘든 게 원래 아칼리 신드라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르반이 사실 생존기 없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드라 자르반으로 이 아칼리를 못 괴롭혀주고 있는 것도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자 아칼리를 못 괴롭히고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이제 빅나 타임 브레 타임이 오거든요. 그쵸. 계속 딜관 해주면서 큐스킬 한 대 더 맞으면 제가 볼 땐 킬각입니다. 네. 그래서 톨랜드 선수가 계속 거리 조절을 신경 써주고 있는 거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타이밍이 한번 생길 수 있는 거는 전멸로 득점 폭발! 그렇죠. 걸렸어요. 와. 톨랜드를 결국 끊어냈고 그 타이밍은 빅나 타임 고렙입니다. 완벽합니다. 바텀 쪽에 아펠 쓰레쉬가 라인만 밀어놓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바루스가 CS는 먹을 수 있겠지. 그 턴을 이용해서 레오나가 위쪽으로 향한 모습 아주 완벽했죠. 그렇죠. 트런들이 아니라 오히려 레오나를 사용을 하면서 미드에서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KT. 이런 건 좋네요. 네, 집 타이밍 한번 끊어주는 거는. 네. 저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넨이 라인을 좀 강하게 밀어놔서 미니언과 더불어 타워 체력을 좀 깎아놓고 오른쪽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어떨까. 케넨 쪽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타이밍을 한번 뺏겨버리다 보니까 자르반이 나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킬 장면이 바텀에서 한번 미드에서 한번 나오면서 KT가 이거 전멸 없는 캐넨이라서 한번 시네브르. 시도를 하는 거죠. 전멸 빠져 있는 거 한번 노려. 탈진거리가 나오나요?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케넨이 보니 선수도 사실 이렇게 라인 갱킹보다는 미드가 유리하다 보니까 미드를 통해서 위쪽 시야를 괴롭혀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KT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 같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오른의 궁극기 타이밍을 한번 잘 넘겼습니다. 그렇죠. 트런들처럼 약간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힘든 친구들은 항상 필요한 게 라이너를 살짝 도와주고 그 라이너의 힘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점 폭발? 자, 바텀에 전력을 근데 이게 풀면서 타이밍이 받고, 뭔가 서로 네, 안 애매하죠? 맞았어요? 살고 많이 이거 빨랐습니다. 이걸 받아준다고요? 빅나 예? 붙이면서 그렇죠, 이거 캐넨 날카로운 소용돌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빅나! 빅나! 이걸 살아난다면 와, 규베. 빅나 규베! 레벨까지 더블킬을 만들어내는 규베입니다. 이거는 KT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죠. 예. 레블 선수가 흑점 폭발을 쓰긴 했지만 그 후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순간 이동이 뒤늦게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리브 샌드박스가 고개 돌렸을 때 레오나가 먼저 뭉갰다면은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오다 보니까 합류했었던 캐넨에게 모두가 휩쓸려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위치까지 확인이 되고 캐슬의 위치도 보고 나니까 이거 5대 4다. 이거 우리가 싸운다. 네. 라는 판단 리브 샌드박스 아주 좋았습니다. 와, 그래서 캐넨이 갑자기 이 킬을 챙겨가게 됐고 이거 규베 선수의 성장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팀적인 색깔들로 봤을 때 트런들 그리고 미드 쪽에 뭐 같이 멀리서 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트런들, 바루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조합적인 시너지가 강력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뭔가 다 같이 뭉쳐놔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조합이야 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KT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조합적인 시너지가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일단 리브 샌드박스가 한 턴을 아주 의미 있게 잘 만들어준 가운데 자, 빅나는 그래도 여전히 잘 크고는 있습니다. 1데스가 바텀에서 있었지만 그렇죠. 그 한 방이 정말 KT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고 그래도 아칼리가 이 정도 성장한 거는 KT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힘들 수 있었는데 라인전을 잘 풀어나가면서 빅나 선수가 아칼리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지금 라인 먼저 밀어놓고 강가 쪽에 시야 밝히려고 계속 싸우고 있죠. 근데 이런 동안에 바루스 레오나가 CC가 좀 강력하다 보니까 쓰레시 고개 내미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전면 폭발! 아직 못했죠. 오! 와, 늦게 써서 오히려 상대 스킬 더 뺐어요. 자, 프로브의 쓰레쉬도 전멸 반응. 이러면 꿰뚫 부패 사슬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는 이거 전투로 무조건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 예. 타이밍에 KT 보티오의 궁극기가 빠진 거기 때문에요. 리브 샌드박스가 과감하게 용 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KT는 이미 쓰고 못 잡은 거 포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예. 이게 게다가 자르반이라서 거리 조절을 애매하게 하면 무조건 물리기 때문에 이거 오른 궁각 좋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일단 상대가 알고 뒤로 뒤로 빼고 있죠? 예. 뒤로 왔는데 지금 흑점 폭발도 없고요. 이거는 서로 드래곤을 애매하게 치면서 전투 보는 게 맞아요. 이거 손싸움? 싸워야 되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갔고 싸움이 아칼리 이거 KT 때문에! 싸워요. 이거 네. KT 싸워요. 다 리브 갇혀 있습니다. 샌드박스 뒤로 물르는 KT를 잡아먹습니다. 와! 정말 초대박! 에이스! 톨렉스! 리브 샌드박스가 KT 로스터를 집어삼킵니다. 와, 진짜 리브 샌드박스의 그 공격성은 그러니까 물론 KT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감한 공격성을 보여주자마자 리브 샌드박스가 아니 너네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과감하게 들어와? 네. 우리가 보여줄게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게 유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트런들이 먼저 끌려버리면서 근접해버리다 보니까 저 뒤로 아칼리랑 뭐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딜로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서 전투를 패배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바루스가 이렇게 꽝 붙는 한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포킹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은 꽝 붙는 한타다 보니까 바루스의 그 강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바로 열렸고요. 예. 게다가 뭐 궁극기가 한 2개 이상 빠져 있었던 예. KT 로스터가 아주 불리한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브가 쓰르시가 아. 앞서 그 레드 진영에서 위기를 넘겼던 게 예.
오, 이 드래곤 싸움의 대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진짜 심지어 트런드를 컸죠. 끌고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넨이 아직 집을 안 간 것 같거든요. 예. 아, 돈을 살짝 쓰고 왔습니다. 또 어쨌든 캐넨이 투퍼까지 나와버리게 되면은 사실 아칼리 입장에서는 공템 위주로 공템 위주를 섞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전기에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타 단계 때 아칼리가 뭘 해줄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나. 자, 리브 샌드박스 또다시 전령을 챙겨주면서 유리함의 스노볼을 엄청나게 굴려줄 준비를 하고 있고 골드 차이는 순식간에 4,000골드 가량 벌어지고 있습니다. KT가 플레이오프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 경기력이 마지막 3연승을 하면서 엄청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주도권이 없는 게임에서 오히려 강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를 인정을 하고 지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한 조합이었는데 네. 오히려 KT가 우리 최근에 잘 싸웠어, 우리 경기력 좋았어, 이런 과감함이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뱀픽 상황에서도 저는 레오나가 두 번째 픽으로 나왔다 보니까 바텀 라인전을 리드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리스크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바텀 쪽에서는 웬만하면 서포터가 후픽으로 뽑히는 게 라인전 주도권 가져가기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레오나 보다 보니까 그냥 앞에 쓰레시 뽑아버려서 라인전 주도권 잡아버리니 KT가 첫 번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던 바텀마저도 막히는 그림이라서 게임을 이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분 때 골드 상황 잠시 볼까요? 캐넨이 4킬 먹으면서 오른보다 지금 2,000골드 앞서 나가고 공허의 지팡이에다가 마법사의 예. 신발까지 신고 있어요. 와, 그냥 다 터집니다. 트런들 포함해서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탈진이 사실 캐넨의 카운터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아이템이 갖춰지면은 그걸 뚫는 딜이 또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캐넨의 성장세가 지금 너무 무섭기 때문에 레오나의 탈진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좀 애매하게 나온다 싶으면 시즈 선수가 그냥 대격변 꽂아버리고 뭐 기창으로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KT는 대치하는 모습에서도 계속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다이브까지 지금 자르반 KT가 애매하게 대처하면 자르반이 과감하게 들어가겠다는 위치로 아칼리 보이죠. 먼저 맞죠 지금 자르반이? 자, 미드 쪽 전령 풀어주면서 전령 2궁에 성공하고 아. 있는 리브 샌드박스. 상대 레드 정글 칼날불에 이어서 레드까지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이 자르반도 좋은 게 사실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니시 담당을 역할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시즈 선수가 자르반으로 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리브 샌드박스의 뱀픽에서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계속 신경 써주고 있는 거는 상대방이 아칼리라는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1대1 주도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시즈 선수가 계속 봐주고 있다 보니까 캐넨은 오른 마크해 주다 보니까 밀고 있고 여기서도 2대1로 밀고 있고 모든 라인을 다 본인들 손아귀에 넣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시즈가 지금 전방위적인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7어시스트, 킬 관여율 100%. 와, 근데 심지어 탑도 킬관율 100%. 100%. 네. 와, 사실 탑이 킬관율 100%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규베 선수가 게임에서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 KT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른의 강점 한타 때 오른과 아칼리를 통해서 상대의 딜러를 잡고 시작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예. 이게 포킹을 통해서 몇 번 맞춰놓고 오른의 대장장의 신의 부름을 통해서 바우스 포킹이 연달아 들어가서 데미지를 넣어주는 게 아니면은 한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다 보니까 KT가 이제는 싸우는 게 무서워지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리브 샌드박스 와, 드래곤을 가져가고 있는 판단 두 번째 용 스택을 쌓는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바텀 2차 포탑까지 가져갔고 아칼리가 탑을 밀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원하는 그런 교환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너 미는 속도 느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더 들어간다. 리브 샌드박스의 판단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캐넨이 예전에 아칼리가 한차 뜰 때 카운터로 몇 번 사용하려고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장하면은 아칼리가 먼저 죽여버린다더라 하면서 슥 들어간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궁극기를 통해서 아칼리 억제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 상황에서 신드라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캐넨이 아칼리 라인을 맞춰 가면 돼요. 왜냐 성장을 엄청나게 잘했으니까.
미드 2차 타워를 얻어내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KT에게 1승 내준 이후에 2경기 연속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빅라를 좀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른이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 플레이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수를 잘 만들어내는 챔피언은 제가 볼 때 아칼리밖에 없거든요. 무리하더라도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면은 드래곤 스택 하나하나 다 쌓이면서 게임 질 것 같아요. 규베의 위치가 미드 쪽으로 그래서? 그래서 톨랜드 이런 거 너무 좋죠? 와! KT! 걔는 궁도 뺐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리브 샌드박스는 미드 쪽에서 플레이를 하려는 그림이었고 KT는 오히려 탑 쪽에서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KT가 이득을 봤습니다. 자, 이 불리한 상황의 재미를 보고 있고, 자, 상대를 몰아내면서 다시 기세 회생의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KT 롤스터. 아칼리가 킬을 먹는 거는 의미가 꽤나 큽니다. 그쵸? 다른 챔피언이 먹는 것보다 아칼리가 성장을 하면은 신드라, 케넨, 아펠리오스 3명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KT가 좋은 플레이가 정말 나왔습니다. 라인 주도권을 잡아줘야 되는 챔피언이 킬을 먹었다라는 게 정말 너무 큰 것 같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이제 케넨이 미는 라인 외에는 신드라는 사이드를 못 나가겠네 이러면은 스노우볼이 그때부터는 안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뭐 바루스라는 친구를 통해서 거리 조절을 하면서 때려주기는 하지만 꽝 붙기만 하면 아펠리우스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성을 이용해주는 게 시즈 선수에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즈 선수에게 뭐 계속 시즈 때문에 여기까지 풀리기도 했고, 앞으로도 또 네. 기대치가 크다. 해야 될 롤도 크다. 시즈 선수의 오늘 역할이 아주 중요하네요. 확실히 리브 샌드박스가 골드를 리드하고 있긴 하지만은 공격적인 와드가 조금 더 박혀 있는 건 KT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즈 선수, 프로브 선수가 조금 더 라이너들을 위한 먼저 가서 시야를 뚫어주는 플레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드라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KT가 아까 같은 플레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케넨도 급하게 지금 위쪽으로 시야 장악을 하러 왔고, 캐슬 선수도 똑같이 나도 그러면 붙어서 시야 뚫어줄게 라고 서로 모여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도 지금 아칼리의 모습이 살짝 보였다면은 대놓고 들어가도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계속 움직임 가해주는 거죠. 거리 조절해주면서요. 자, 이제 미드 쪽으로 힘을 모아서 올라오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이번 턴이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좀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턴인 것 같습니다. 아칼리가 사이드로 깊게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타워까지 압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대 본대 미드 쪽으로 싹 밀어놓고 용이랑 바론 쪽에 시야 다 뺏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시야가 잡혀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 반을 넘어가지고 암살 시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자, 바론 쪽 근처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고, 뭐 채팅창에 랜턴 시야도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랜턴 시야 있습니다. 그쵸? 네, 있습니다. 사천자가 직접 대답해 주시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원딜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게 부시 랜턴 시야 잡으려고 랜턴 던졌다가 갑자기 이니시 들어와서 랜턴 못할 때 타야 될 때 못 할 때. 예. 그걸 왜 써?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쵸. 그래서 서로 간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게 이 바텀 듀오 아펠 스레시인 것 같아요. KT는 이번 전투를 제가 볼 때는 회피를 하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전투를 취하되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바루스가 상대방 주요 딜러에게 한 두세 대 맞춰놓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캐넨 궁극기를 어쨌든 허비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빅나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상대의 무빙을 네, 피해내야죠. 하이브리드와 빅나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봤을 때는 KT가 그냥 세 번째 용까지 주는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론 쪽 시야라도 조금 더 KT가 챙겨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스노우볼링이 왜 이렇게 느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세 번째 드래곤까지 먹고 아펠리오스가 무한의 드래곤까지 나오면은 그때부터 바로 딜이 좀 편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것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뭐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데, 앞서 쓰레쉬 랜턴 시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네. 저보다 티어가 높을까봐 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도 몰라라는 느낌인가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네. 나는 왜? 그거였군요. 예. 나는 왜?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나만 왜? 네, 털어야죠. 예. 네. 자, KT 롤스터 과감하게 상대 블루 진영까지 들어와서 블루 뺏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는 용을 먹는 동안 아래쪽으로 시야가 치중되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시야를 뚫고 나가면서 바론 쪽 시야 장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노릴 만한 수단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초시계가 3개나 있고요. 조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브 네. 샌드박스는 공격적인 턴을 한 번 사용해서 상대방 전멸 빼면은 다음은 확정이거든요. 그런 시도가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굴러가야 될 게 안 굴러가면 그게 역으로 구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지금 안쪽 시야를 먹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론 쪽 시야인데 바론 쪽 와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적극적으로 상대 진영을에서 시야를 먹는 건 좋지만 어쨌든 KT 입장에서도 상대가 바론만 안 치면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벽 뒤에 와드가 참 꿀자리죠. 저 와드를 안쪽에 설치하게 되면 저 바깥이 시야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기서 변수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거리 근데 좁혀놨고 이거 뒤에 오르고 있어요? 와 걔는 진짜 세거든요? 근데 보니가 일단 한번 버텨서 뒤로 빠집니다. 그렇죠. 진압을 쓰면서 살아간 느낌이었고 이런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KT 이거 바로 쳐요. 치는데 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오라는 거죠. 예. 자, 다 보고 있고. 이게 자, 근데 KT도 치는 이 싸움 빼지 과정에서 않죠? 시즈가 피 좀 관리가 많이 되는 게 빠져서 중요한데 예. 피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심지어 아펠리우스가 바로 먹기 좋은 전긴 아니에요. 전투로 회피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리브 샌드박스? CG가 아니 이거 지금이니! 썼어요. 지금 캔에 들어갑니다. 전멸 뺐고요. 사형 선고. 그래도 와, 타이밍을 살짝 놓친 사이에 아칼리 등장해요. 그래도 캔에 궁 있긴 합니다. 전멸 있고요. 빅나 와 앞에 데미지 대박. 그렇죠. 그리고 사형 선고. 오. 피해 주면서 자, 일단 두 명의 선수와 한 명의 선수를 교환한 2대1 교환입니다만은 이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뭐 톨랜드가 잡혔기 때문에 아쉽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숫자상으로도 이득이었고요. 스펠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다음 턴이 너무 유리해졌어요. 상대방과 이제 뭐 트런들 레오나는 이제 걸리면 무조건 죽거든요. 네. 자르반에게. 그래도 KT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방금 바로스의 데미지 보셨잖아요. 네. 신드라가 진짜 2대 맞고 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네. 어느 정도 KT도 바루스의 포킹 그리고 아칼리의 진입 타이밍을 잘 보면은 한 번쯤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것은 또 빅나 선수가 사이드에서 성장을 계속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벨이 찼을 때 오른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 값어치도 정말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오른의 또 타이밍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KT 입장에서는 아까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번 게임에서는 지금 톨랜드가 성장을 아주 원활하게 잘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톨랜드는 접근화해로 한 방 터트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접근화해 말고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 확실한 기여도를 한 방에 임팩트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바루스의 포킹은 피하는 데다가 나도 적군와의 각을 본다? 2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톨랜드 선수가 집중을 조금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리브 샌드박스가 드래곤을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마드를 바꿔야 되는 시점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때 잘라먹는 모습을 KT가 보여줄 수 있으면 네, 한 턴 끊을 수 있었을 텐데 리브 샌드박스가 발이 조금 더 빨랐네요. KT 입장에서도 이번 용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바람용 영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람용 네. 영혼이 사실 다른 용에 비해서 평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동이 CG가 없잖아. 뒤로 본대 쪽에 자르반! 너네 전멸 없잖아. 뚫고 이거거든요. 끊어놓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신의 브라운. 하이브리드가 열심히 고군부터 해봅니다만은 벽 너머로 열심히 쏴보지만 부족해요. 규베의 표창이 너무 세가지고 던질 때마다 한 500씩 나가는 것 같거든요, 트런들이. 그래도 자, KT 이사용. 입장에서는 케넨이랑 자르반이 궁극기가 없다?
사용성공 걸렸어요. 근데 이게 아칼리가 진입하는데 스킬을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 안 되죠. 차례차례 각계격파를 당하고 맙니다. KT 롤서. 드래곤을 처치. 자, 리브 샌드박스 사용 잡고 네, 어디로 향하죠? 와 많이 트런들까지. 왔습니다. 아니 캐넨의 이 표창 데미지가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칼리가 순간이동이 없는데 지금 KT가 너무 앞으로 나왔었고 네. 자르반의 장점 강제 이미지가 된다 맞습니다. 라는 강점이 나왔죠. 그리고 이전에 노플 상황을 체크하다 보니까 트런드를 물면서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오른을 이탈시켰고 여기서 KT는 사용 주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자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칼리를 보시면 이게 딜러 쪽까지 진입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모습이었죠. 자, 일단 바론을 또 가져가는 것을 라이브 상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점점 리브 샌드박스가 이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되어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KT도 한 번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네. 리브 샌드박스가 약간 발언을 챙기면서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라인 클리어를 할 만한 챔피언이 바루스밖에 없는데 바루스의 꿰뚫는 화살이 빠지고 나면은 사실상 마무리 칠 만한 딜이 많이 없거든요. 양념칠 딜이랑. 그래서 아칼리랑 오른의 진입각이 계속 더 안 나올 거예요. 이거 그냥 뭉쳐가지고 미드 뚫고 사이드 회전해서 2차 철거하는 식으로 리브 샌드박스는 운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설마? 흑점 폭발? 네? 근데 못 나가요. 네, 못 나가요. 톨랜드 움직임이 수상한데 유혹인 것 같아. 그쵸. 예. 왜 이러지? 연기인 조금 것 과감했죠. 네. 네. 리브 샌드박스도 상대가 오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1사로 운영을 하다가 잘리는 것보다는 다 같이 뭉쳐서 하자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칼리 같은 챔피언들 암살자 계열은 결국 사이드로 나가서 파고드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저 뒤에 순간이동! レ이거 고 맞아요? 나가요. 이거 승부수를 KT가 띄우는데요. 톨랜드 조냐이 모리시가 없어요! 이거 됩니까? 날카로운 손들 아이고. 펼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규베가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 데리고 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고. 탈진 빠진 거 봤습니다. 캐넨이 지금. 그래? 4대 4인데. 오. 이거 들어가도 되거든요. 캐넨이 그냥 전멸 쓰면서. 체력 관리 상황 봐야죠. 그렇죠. 미드웨이브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두 라인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루스의 저항이 지금 거세요. 네, 이거 그래도 아펠리오스 몇 대 치기 시작하면은 회복 다 되고요. 그렇죠. 신 너무 내다 보면 또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언 때문에 회복을 다 해서 이게 싸움각이 안 나오는데 네. 규베가 또 미드를 미는 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자, 이번 공격으로 억제기 2개를 얻어내기 직전에 리브 샌드박스 억제기,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됩니다. 결국에는 바루스가 막을 수 있는 라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았던 규베 선수의 빠른 판단도 너무 좋았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은 신드라를 잡으면 KT가 손해봐요. 사실 이번이 제일 적기였다라고 느껴지는 게 조냐이 모레시가 없는 상태에서 신드라가 전멸이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아이스 선수를 보면서 톨랜드 선수가 할 수 있는 딜 모두 다 해주고 빈나를 마크해주고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드라는 맛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잡는다고 하더라도 KT가 전세가 유리해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자, 경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많이 길었습니다. 만골드 우리 뒤집을 수 있다. 챌린저스 리그 챌리니까 네. 했습니다만은 지금 11,000골드가 넘어갔고 사용에 이제 곧 등장하게 될 네. 장로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계속 리브 샌드박스가 상대를 우물 쪽으로 밀어넣고 장로 용을 갔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한 데미지가 나오는 조합이다 보니까 KT는 뭔가 살짝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화장실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후반 역전이 나온다라는 것은 30분 이후에 성장 기대치가 더 높은 챔피언들이 우리 팀에 하나 둘 더 있다 이런 식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바루스랑 트런드 이런 챔피언들은 초반에 좀 땡겨 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펠리오스보다 효과를 좀 거두기 어렵습니다. 후반 포텐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KT 입장에서 결국 기댈 수 있는 거는 아칼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즈 선수의 아이템도
재밌죠. 조녀의 모래시계를 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한번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쵸. 의미로 보이죠. 어느 정도 탱템을 갖췄을 때 트런들 진압에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보니까 조녀의 모래시계를 섞으면서 오히려 그냥 내가 무적으로 시간 한번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스킬 몇 개만 빼주면은 사실상 딜러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아이스 선수 프리딜 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저는 게임을 더 타이트하게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는 거예요. 네. 돌다리도 계속 두드려 보는 것도 모자라서 한 걸음 걷고 두드리고 한 걸음 걷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때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다. 예. 변수를 다 지워야죠. 그러나 확실한 건 확실할 때 다시 뛰어야 돼요. 네. 돌다리 두드리고 걷고 두드리고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요. 네. 본인이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KT는 상대한테 장로용을 주면 안 된다 싶어서 나오는데 이런 거 접근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어이 위험한데요. 너무 하이브리드가 나온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일단 버텼고 이거 KT가 힘이 나옵니까? 근데 이게 어? 규베가 빅라한테 막아내긴 했지만 아이스 네. 프리딜 규베! 와, 규베 다 나왔어. 뺐고 규베가 이걸 살아서 빠진 게 커요. 앞에 프리딜. 아 규베가 이걸 살고 아이스가 코드라 킬을 만들어 냅니다. 와, 진짜 서로 간의 한타력, 규베의 생존력 대박입니다. 그렇죠. 규베 선수가 아칼이랑 1대1 하면서 아펠리우스가 프리딜 나왔던 게 정말 컸습니다. 네, 넥서스 깨지면서 GG! 리브 샌드박스 완벽히 부활했어요. 네. 안정적인 공문의 은행 리브 샌드박스. 정말 그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 리브 샌드박스일 것 같아요. 한 번 흐름을 잡았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참 좋은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하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아쉬웠던 거는 바텀 쪽에서 폭발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 경기는 오히려 톨랜드 선수가 약간 뒤쪽으로 빠지면서 아이스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캐리를 해준 것도 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꿈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플레이오프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리브 샌드박스, 4강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리브 샌드박스, 그 꿈이 눈앞에 있어요. 아파트 청약 당첨의 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와 진짜 벌써 두 걸음 맞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남았거든요.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렇죠. 제 청약 통장도 국민은행이에요. 네. 네. 아, 대라 좀 제발. 여기서도 자르반과 케넨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죠. 애초에 이런 구도가 나온 것부터 KT는 굉장히 불리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타였습니다. 네. 그리고 잘 성장한 규베 선수의 그 한타면 한타, 시야 뚫는 것이면 시야 뚫는 거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톨랜드의 세체 미끼 역할이 이번 경기에서 나올 때마다 재미를 보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눈덩이가 엄청나게 거대해져 있었죠. 세체미에 한자가 더 붙었군요. 네. 그 상대가 순간이동이 없는데 숫자를 애매하게 한 순간 리브 샌드박스의 공격성이 또 빛이 났습니다. 프로브 선수의 스매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끌어줄 때 끌어주고 랜턴 위치도 적절하게 넣어주면서 생존도 잘해주는 모습. 이것도 상대방이 공격하려던 의도를 잘 끊었었죠. 와 여기서도 아이스 선수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네. 그냥 뒤쪽에서 편하게 칩니다. 네. 그리고 규베를 노렸는데 살아가요. 아 그리고 쓰레쉬의 사형 선고. 네. 펜타 볼 뻔했습니다. 오우 지금 본인 플레이에 소름 돋는 거 아닌가요? 와 깜짝 놀라는 듯한 예.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기 참 리브 샌드박스가 어렵게 끌려가나 하는 초반이 있었지만 한번 기세를 잡은 이후에는 마무리까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한 걸음을 딛고 꿈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와 진짜 한타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KT의 딜량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8이긴 바루스 외에는 딜을 거의 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트런들이랑 오른이 약간 이렇게 때릴 수 있었던 상황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바루스도 사실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게임이 어느 정도 괜찮았으면은. 네. 근데 그만큼 게임이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결국 수입에 성공했어요. 게임스코어 2대1을 만든 값진 승리의 주인공 POG 규베!
자, 규베 선수가 POG를 받을만 했죠. 케넨의 인상적인 한방, 피카츄 그 자체예요. 100만 볼트 피카츄예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케넨이 최근에 남아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메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규베 케넨은 그야말로 퍼펙트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카밀을 하면서 느꼈어요. 카밀이 한타에서 강점이 있는 챔피언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네. 카밀로 그렇게 한타를 만들어냈는데 케넨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 참 이 선택들, 규베의 케넨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발현이 되는 순간들이 나왔었고 어려운 순간은 무난하게, 유리한 순간은 확실하게 이런 그렇습니다.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반응을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아칼리 넘어왔을 때 상대 진영 중간에 있죠. 저는 여기서 케넨 2킬 먹은 게 이 경기에서 가장 큰 스노우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KT가 먼저 설계를 하긴 했지만은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고 그 후부터의 리브 샌드박스의 공격성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와, 너무 성장을 잘해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속 케넨을 봐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액션하면은 KT의 본대가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와, 싸울 수가 이거 없습니다. 아니 데미지가 와우. 여기서 빅라 선수가 이제 교환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그로가 또 끌려버리면서 케넨이 결국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표창을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루스의 꿰뚫는 화살까지 조냐의 모래시기로 한번 흘려주면서 상대 딜 템포도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값진 승리, 멋진 승리를 만들었고 원딜 한 표 외에는 또 규베 선수의 플레이를 상당히 임팩트 있게 봤고요. 옵저버 측에서는 네. 이제 뭐 시간차 펜타킬 내지는 쿼드라 킬을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펠리오스 딜이 가장 의미 있게 잘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높게 주신 것 같네요. 네, 보면서 피카츄 저 정도면 너무 화난다. 사실 고수진 해설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플레이가 최고의 플레이다. 그렇죠. 네. 이게 상대하는 입장에서 야고르네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케넨이 진짜 플레이를 잘해줬고 아이스 선수도 잘 성장을 하고 그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스코어 2대1 리브 샌드박스가 역전한 가운데 KT 살짝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눕는 픽보다는 초반에 빠르게 굴릴 수 있는 픽들을 KT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팀 성향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오늘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향에 대한 선택,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할 뿐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믿고 국민은행 청약 말씀드렸잖아요. 네. LCK 공식 스폰서 우리은행에도 청약 통장은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